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중 가장 큰 스트레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까지 언제 어디서나 피할 수 없는 이 문제,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오늘은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오고 그 복이 자식에게 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착하기만 한 사람은 호구 취급을 당하니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하지 않는 듯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내가 이용만 당하고 무시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도 쉽고 그 상처의 깊이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여리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과 주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오해도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단단함의 이면에는 확신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 상대방이 나를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당하지 않겠다는 인상이 가득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실수할까봐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입니다. 계속 연습하셔서 나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남의 의견을 더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 아무거나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부담이 적은 것부터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자기 의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을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준다면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나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나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의는 나의 자유의지로 베푸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할 줄 아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뱉은 말의 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말하려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지고 까칠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까칠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내 말투와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원칙에 따라 할 경우에는 이해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사에 따지고 까칠하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무례한 것 같다는 애매한 느낌이 든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 더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 품었던 경계를 풀고 허물없이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가끔 본인도 모르게 쉽게 대하거나 과할 정도로 무례하게 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반격하지 않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몇 분만이라도 숨 쉴 수 없으면 죽음에 이르는데도 공기에 대한 고마움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선의로 베푸는 것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해 도움에 대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기도 합니다. 그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베풀고 나서 내가 받은 대우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를까요? 실망, 상처,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옵니다. 베푸는 마음에서 베풀었지만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섭섭한 감정이 생깁니다. 게다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무례한 행동을 자주 합니다.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가 베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식일수록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닌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땐 마음이 아프고 서운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여러분은 그저 당연한 것처럼 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다섯 번째,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세요. 상대방의 패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매사에 중심을 잡고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감정을 격앙시키면 놀라고 당황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화를 내며 강하게 말하는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도록 평소에 중심을 잡고 긴장하지 않고 느긋하게 대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면 거기에 말려들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하세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갑자기 기습적으로 다가와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으면 상대방도 나의 페이스에 맞춰 대응합니다.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이내 불안함을 느끼고 내 페이스에 말려들게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 때 사람들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패턴을 인지하고 내가 페이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세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억지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을 정확히 하고 나와 맞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방어책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 있는 것처럼 나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며 나 또한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 나와 맞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서 좋고 나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때 우리는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은 종종 나쁜 사람들에 의해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며 나와 맞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